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지금 11시 44분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미리 캡처를 해놓은 건데, 지금 실시간으로는 사실 더 빠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까 캡처할 때 당시 기준으로는 다우존스는 오히려 0.4% 정도 오르고 있었고, 나스닥이 0.6%, S&P 500 마이너스 0.02%, 거의 보합입니다. 문제는 반도체인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거의 4% 가까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에 굉장히 큰 악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반도체였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지 마라. 특히 연산 능력이 뛰어난 슈퍼컴용 그리고 AI용 반도체는 중국에 절대 수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이 중국은 굉장히 큰 고객입니다. 거의 최대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기업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뭐 인텔, AMD, 엔비디아 좀 잘 나간다고 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중국에서 많이 팔아주고 있는데 돈 되는 AI용 슈퍼컴용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하니까 타격이 없을 수가 없겠죠.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게다가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만히 안 있죠. 야, 니네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러면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히토류 미국에 수출하지 마. 아직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미국 수출을 통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힘싸움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완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는 워낙에 경기에 민감하고 또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또 금리에 예민하고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금리를 많이 올리면 투자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이미 들어갔던 투자 뭐 다 자기 돈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기대출권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 부담이 증가할 테니까 그 자체로 순이익이 감소합니다. 게다가 요즘에 오펙 플러스에서 뭐 하루에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그럼 기름값이 오를 테니까 물류에도 부담이 되고 제조 원가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차례로 와야 되는 악재들이 지금 한 번에 다 얻어 걸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가가 뭐 안 빠질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SOXL 같은 경우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죠. 자, 지금 8달러입니다.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고요. 전고점 대비 거의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죠. 그나마 TQQQ는 지금 4% 빠지면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마저도 지금 52주 신저가입니다. 18.73달러. 전고점 대비 거의 80% 가까이 빠졌을 겁니다. 하락할 때마다 제가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설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38%, TQ 마이너스 28%입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 무너질 제가 아니죠. 이 정도에 나가 떨어질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자, 30조씩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TQ 19.04, 속설 8.32 이렇게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수량 350개씩으로 늘렸고 수익률은 그나마 조금 올라갔네요. 속설 마이너스 36, TQ 마이너스 26.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이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이 더 큽니다. 여기서 얼마가 더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지금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쯤에서 우리가 폭락장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절대적으로 무리한 비투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인생을 담보로 모험을 할 수는 없거든요. 속된 말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풀베팅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인생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복구불능입니다. 주식이 뭐라고 우리가 인생을 담보로 모험을 걸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비투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는 100% 여유 자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는 절대로 몰빵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최저점에서 몰빵하면 대박이 나겠지만 반대로 최고점에서 몰빵하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자, 속슬 고점 대비 거의 90% 빠졌고요. TQ도 거의 80%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망한 게 맞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고점에서 몰빵하지 않았죠. 세 번째,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대세 상승장일 때는 수익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장에서 덜 먹더라도 안전장치를 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예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일부라도 들어갔으니까 상승장에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수익을 내서 좋고 만약에 폭락하면 손실을 덜 보면서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좋고, 분할 매수의 장점은 굉장히 큽니다. 네 번째, 멘탈이 나가지 않을 정도의 현금은 상시 보유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현금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나마 그거라도 없었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나마 현금을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멘탈이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올해 초부터 정통으로 폭락장을 다 얻어맞았다면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겠죠. 다섯 번째,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런 댓글이 가끔 보이거든요. 뭐 이 종목에 투자해도 되나요? 이 종목 누가 망한다던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이거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남한테 휘둘린다는 얘기거든요. 남에게 휘둘릴 정도로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저는 그 종목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확신이 있어. 이 정도 깡따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이라도 내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결국 하락장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영상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 다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